찾아봤더니 지금의 도심구구지원센터 전에 나눔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제 기억에는 전라북도에 50여 개 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 한 곳으로 처음 접하게 되었었고, 그 장애인 거주시설 50여 개 되는 곳 중에 군산에 있고 개인이 신고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 하나야. 그게 저의 나눔의 집, 지금의 도심구구지원센터와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봤더니 공식적으로는 2012년에 처음으로 제가 방문을 했었더라고요. 2012년 11월 28일 수요일 군산 나눔의 집 거주인 20명 인권교육, 그렇게 저의 다이어리에 써 있었던 게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고 접하게 된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2년이니까 벌써 9년이 지났잖아요. 그때는 제 소속이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이제 매일매일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그리고 시설에 생활하시면서 이러이러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교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었고 몇 차례 더 이곳에 오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더 계속 찾아봤더니요, 2017년에 그때는 그 거주인분들 말고 직원분들, 종사자분들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또 제가 왔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전라북도의 장애인 권리擁호센터라는 단체를 좀 만들어서 활동을 했을 때였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살펴봤더니 사람살이에 대한 내용이,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주제도 써 있는 것처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입니다. 그냥 탈시설이라고 하면 시설을 탈하는 거잖아요. 시설을 넘어서자, 시설을 벗어난, 시설이 아닌 다른 방식의 것들을 넘어서자라고 하는 구조를 좀 전환해보자라는 것으로 고민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시설을 벗어나는, 시설을 넘어서는 개념의 대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만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고 실은 아동도 있고요. 그리고 뭐 청소년, 여성, 그리고 다양한 여러 유형의 쉼터들, 여러 유형의 복지시설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저희가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탈시설에 대한 주제로 오늘은 좀 더 얘기를 모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계약직 임기조 공무원으로 전주시에 속해 있지만 2007년부터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불편할까? 왜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뭔가 계속 문제가 발생하지? 착한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구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라고 하는 게 제 고민, 제 질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목적으로, 여러 이유로 사람들을 모아서 제도를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의, 아까 말씀드린 탈시설이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여러 유형에서의 여러 목적으로, 여러 제도적으로 그렇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그 구조 체계 자체를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다양한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고, 그 움직임 중에서 장애 유형,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있으니까요. 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실은 현재 가장 현장에서의 화두이고 뜨겁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여러 이야기들을 미리 준비해 주신 분들 모셔서 들을 건데요.
뭐 시설, 시설에서의 생활, 뭐 시설에서의 사람살이, 누구누구의 삶.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어쨌든 시설이잖아. 어쨌든 시설이라는 구조가 변하진 않잖아. 라는 얘기들도 있고,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거주시설, 그룹홈, 뭐 자립주택 등등등 여기서 선택할 수 있게 선택지를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장애인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자기결정권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그럼 어떡할 건데? 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사표현이 중요하다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게 할 건데 이렇게 이 사람이 택하면 이게 정말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원해서 택한 거야? 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우리들의 얘기이고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굉장히 그 현장에서의 대립, 갈등 이런 게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이걸 자세히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게 지금 현장에서의 우리 모두의 숙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로드맵이 나왔죠. 탈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로드맵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각 분야의 각 입장들을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자립 지원에 관한 목표,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담아낼 거냐라고 하는 게 이 로드맵일 건데요. 현장에서의 하나씩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우리의 지혜, 우리의 고민을 모으는 그 첫 자리가 우리 지역에서 이곳 군산에서 도순구구 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시설에서 시설의 이야기를 직접 하는 세 번째 콜로퀴움이잖아요. 그런 데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직접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뭔가 의미 있는 풍성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